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가 실비를 가입하는 이유, 큰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병원에 많이 가게 되는 60대가 되면은요, 실비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해약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라인 강의 시간에는요, 이렇게 크고 작은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 질병에 노출되는 노년기에 대비해서 저렴하게 수술비 플랜을 준비하는 방법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내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강의 시간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보험의 고민과 궁금증들 모두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해결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라인 강의 시간인데요.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데다가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비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이윤수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는요, 수술비 플랜으로 저렴한 보장 대비, 진단금이 아닌 수술비만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른 또 보험료도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보기 전에 4월에 이슈가 참 많죠. 예정이율이 하락된다,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정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정이율이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서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 같은 거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회사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것을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보험료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예상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대비해서 내려가겠죠. 이러한 것들을 올렸다 내렸다, 꼭 4월이라고 해서 리프라이싱이 꼭 돼서 뭐 보험료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를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올해 4월에는 좀 내려가는 게 많은 공문 들고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보험 예정이율은 하락을 하게 되고 얼마만큼 2.5%에서 지금 2.25%, 뭐 0.2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제적으로 힘드실 텐데 아무래도 체감하는 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은 약 5%에서 10% 정도 인상이 되니까 4월부터는 좀 이거를 참고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수술 플랜에 대해서 꼭 확인할 사항 딱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중복 가입. 이러한 중복 가입은 수술 플랜에 대해서 난 이러한 수술비가 있는데 다른 수술비를 가입하려니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제약들도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가입이 되는지, 또한 이러한 중복 가입고 보장이 중복으로 같이 되는지 또한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회당 지급, 어떠한 수술비는 한 회만 지급하고 최초 1회 이렇게 지급하는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닌 회당 지급으로 대급되는지 그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골고루 많이, 아무래도 수술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러한 수술을 했는데 가입은 해놨는데 수술비를 보장 맡으면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골고루 많은 범위에 대해서 이러한 수술비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3가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셔야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수술비를 많이 한 다빈도 수술을 한 결과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질병이나 사망 원인을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암, 심장, 뇌 이렇게 3대 질환을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째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보자고 하면은 1위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치액 수술, 그다음 일반 척추 수술, 그다음 충추 절제술이라든가 담낭 절제술을 가장 1위에서 5위 많이 하고요. 그다음 하위권으로는 6위에서 10위까지는 슬관절 치환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스텐트 삽입술, 그리고 내시경화, 부비동, 또 내시경 및 경피정 담도 수술, 그리고 자궁 절제술. 이와 같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수술비는 아무래도 예상 바뀌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술을 노년층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어서는 그렇게 간과하고 있다가 노년층에 이런 수술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실비가 갖고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병원비는 받겠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진단금은 따로 그렇게 측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로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수술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열 수술하고 비관열 수술 이런 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관열 수술 즉 이제 메스를 대서 좀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과 비관열 수술,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암 수술을 받을 때 사이버 나이프 같은 전곡을 뚫어서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아셨을 텐데 예전 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비관열에 수술한 수술비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오는 약관들이 되게 많은데요. 요즘은 근래에 들어서면서 의학기술도 발달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비관열 수술이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요. 비관열 수술을 대세다 이제는 2018년도에 신기술로 인정된 것만 벌써 3건입니다. 일단은 뭐 수술 불가능한 담낭 종양 환자들에게 고주파 열 치료를 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안압 조절이 안 되는 녹내장 환자들에게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징 정맥류 같은 경우는 경피적 기계 화학 정맥 폐쇄술로 인해서 레이저로 흉터도 안 남기고 빠른 회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기술로 인정이 된 게 2008년에만 3건. 즉 한마디로 관열보다는 이제는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비를 받을 때 관열 수술만 주는지 비관열 수술만 주는지 합쳐서 같이 주는지 그거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관열 수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각각 스텐트 삽입 수술이나 아니면 카텍터 수술 또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모품입니다. 한번 이제 심장이 만약에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으면은 그 소모품의 유효 기간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평균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때 되면서 또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으시겠죠. 그것도 해당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체크를 꼭 하시고 가입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비 담보 중에 확인할 사항들이 뭐냐고 하면은 많이들 가입이 돼 있으실 거예요. 아마 수술비 플랜에 있으시면은 질병 수술비 이외에 27대, 뭐 21대, 41대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한도도 천치만별이지만 최대 뭐 600, 여기는 100만 원, 100만 원까지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데 대표적으로는 갑상선 질환은 주는데 부갑상선 질환 즉 갑상선 안에 그 둘러싸고 있는 거를 부감상선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수술비가 나오는지 또한 뇌성마비나 뇌전증 같은 간질 같은 것도 나오는지 또 뇌하수체 질환이라든가 수두증 또는 폐부종 그리고 특정 호흡기 질환이 같이 중복이 되는지 또 21대 수술비에 대해서는 마비라든가 근무력증, 위공장개양 그리고 비장질환이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중복이 돼서 같이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되고 있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41대 수술비도 뭐 골수염, 연골병증, 유리체의 장애, 눈의 양성조화, 림프질환 이러한 것들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게 걸릴까 말까 하는데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해 보면은 이 안에도 순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떠한 범위를 좀 보장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최대 뭐 27대까지인가 아니면 41대까지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회사 거를 특정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최대 범위인 아마 보험사들 중에서는 업계 최대인데 101대 수술비 일단 뭐 수술 해당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01대 수술비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죠. 일단 1대부터 6가지로 나눠봤는데
10대, 즉 뇌혈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등 우리가 많은 질병에 걸리고 이거에 대한 합병증으로 많이 오는 질환들이죠.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당뇨로 인해서 관질환이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2대 질환인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이러한 2대 질환에 걸렸으면 꼭 수술을 동반하는 진단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7대 안에 들어가는 거, 뭐 결핵이라든가 갑상선 질환, 동맥경화증 등등 많은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1대 수술비, 충암판 장애라든가 유방의 양성종양, 유방의 장애 등 난소 및 난관 질환, 거의 여성 질환에도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 비염, 성장염기, 결장염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백태 질환에서 41대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축농증, 편도염 이런 거 다 아까 말씀드린 다빈도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수술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내장이나 치액 수술 이외에 또 질병 수술 담보가 주는지. 하지만 어떠한 회사마다 틀리는데요. 보험사마다 이러한 것들이 뭐 100일대가 들어갔다, 이러한 100일대들이 들어갔다 하면 그 밑에인 다른 수술비를 못 넣게끔 중복 가입이 안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수술 플랜으로는 100일대 수술비에 플러스해서 21대 수술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101대에 21대, 123대까지 이렇게 수술비가 중복이 123대는 범위는 아니고 범위는 101대인데 101대에다 21대 수술비까지 중복을 보장이 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을 제외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받다. 만약에 비관혈 수술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13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되어 있는 여기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101대 수술비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이 뇌혈관, 심장 질환이 있고요. 그 외에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수술비, 이런 수술비도 있으면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한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복을 보장받으시고, 또한 진단금 또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들어갔는데 뇌혈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많이 축소가 돼서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에 대한 한도를 부분을 여기서 다 축소를 시키고 충족을 시켜갖고 같이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적어도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의 보장 금액을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담배비 이거 두 개만 놓으면 되냐? 21대 수술비도 괜찮고 나는 101대 수술비도 괜찮다. 그럼 이거 두 개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수술 플랜을 제가 한 회사 특정을 해서 건강체하고 유병자보험, 유병자체하고 제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해왔는데요. 일단 건강체 수술비에 대한 일반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금액들은 제가 최대 한도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최대 한도로 뽑아왔기 때문에 101대 1,000만 원, 21대 1,000만 원, 1종에서 5종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1종에서 5종이면 1,000만 원, 500, 100, 50, 30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약간씩은 틀리지만은 종별로 수술비가 정도 차이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준다는 거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수술비 담보는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산이 3,000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거를 빼고 여기다 2,000을 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빼고 여기다 3,000을 넣을 수도 있고, 이 한도 부분은 자기 상황에 맞게끔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형으로 짰을 때 2,000만 원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 각각 2,000, 그리고 5대 질환, 관열 3,000. 물론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은데 비관열은 이거에 반절에 해당되는 1,500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질병 수술비 최대 30,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담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담보들이 갱신형에만 있다는 거죠. 비갱신형에는 많이들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비갱신으로 가져가면 일종에서 질병 수술비는 5종비는 없고요. 그다음에 5대 기관회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손해율이 많기 때문에 비갱신보다는 갱신형에 대한 좀 담보를 추가로 많이 구성을 해왔고, 담보에 대한 거를 좀 더 유리하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비갱신형도 20년, 30년 갱신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병자도 수술도 플랜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뭐만 빼고 나머지 담보들은
똑같이 일반치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도 부분의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거의 다 1,0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 400만 원, 1조에서 5조는 500만 원.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는 1,000만 원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는 1,500 정도. 그리고 5대 관열에서는 3,000. 이거는 똑같고요. 그다음 질병 수술비 30만 원 똑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플랜으로 짜시는 게 그래도 내가 수술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험사들 중에서 최대로 다 보장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됐습니다. 물론 4월 달에 어떻게 보험료 구성이 바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꼭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난 진단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진단비 들 때도 이런 기본 계약들 상해 사망, 뭐 상해 휴유장애 아니면 80세 이상 휴유장애 이런 것만 해도 보험료가 거의 돈 만 원 돈이 차지하는데 이 수술비를 또 드는데 만 원이 또 추가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담보들 같은 경우에 구성에 대해서 기본 계약도 여기도 존재는 합니다. 일단 일반 상해 휴유장애, 일반 상해 사망이라든가 상해 휴유장애 80% 이상, 질병 80% 이상 휴유장애 이러한 것들도 다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최소한도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휴유장애가 있으시면은 중복으로 가입은 되되 최소 금액으로 해서 45세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험료가 100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라. 여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1억씩, 뭐 2억씩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보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담보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보장했는데 많이 비싼 거 아니냐. 또 갱신이 되면 그렇게 많이 또 오르질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표준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형부터 수술 보험료가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왜 두 가지로 나누냐면 한도가 제가 아까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갱신형에 대해서는 풀담보로 가져가고 비갱신에 대해서는 좀 저렴한 반면 갱신이 안 되는 반면 한도 차이나 여러 가지 담보들이 두 개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체크하시고 자기 설정에 맞춰서 보험료를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20년 다 90세 만기로 했을 때 남성의 40대 같은 경우는 남성은 6만 원대, 여성은 5만 1천 원, 5만 2천 원, 그리고 50대는 남성 7만 3천 원, 여성은 5만 7천 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그만큼 풀담보를 가지고 왔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최대 보험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풀로 다 짜냈기 때문에 여기서 1,000씩, 뭐 500씩 이렇게 줄이신다면 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겠죠. 이 같은 경우는 무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풀로 했을 때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만기는 100세, 100세까지 갱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했을 때 남성은 42,000원. 아무래도 갱신이다 보니까 비갱신보다는 좀 저렴하죠. 여성 같은 경우는 44,000원. 그리고 50세의 남성은 69,000원, 약 7만 원 돈,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6만 원 돈.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니까는 이러한 보험료도 꼭 가져가실 때 이거 꼭 이렇게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풀담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유병자들도 똑같은 담보로 약간의 담보의 금액만 다르지 가입을 할 수가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병자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납 90세 만기, 즉 비갱신 상품하고 갱신형 상품하고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담보 차이도 당연히 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담보에 대해서는 풀담보로 했을 때 갱신형 상품입니다.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 갱신형 상품 100세 만기, 100세까지 갱신을 하게 되면은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49,950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55,000원, 그리고 50세 남성은 86,000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77,000원 정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20년 나 90세 만기, 난 비갱신으로 가고 싶다 하면 말씀드린 유명계에서 한도 부분이 거의 반절씩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갱신이기 때문에 갱신형과 보험료는 별 차이가 없이 40세 남성은 34,000원, 여성은 36,000원, 그리고 50세 남성은 42,000원, 그리고 여성은 39,000원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거의 10만 원도 안 넘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진단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으시고 싶으면 진단비는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술비 플랜으로 좀 더 보장을 강화해서 업셀링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는 실손은 당연히 필히 준비를 하시고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아 놓으시고 그다음 진단금과 실손을 수술비 플랜을 짜야 하기 때문에 수술비를 가입하시기 전 실손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야 실손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정액담보, 수술담보로 보장을 채우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진단금이 부족할 경우 진단금을 좀 들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수술 플랜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수술 플랜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작은 범위, 뭐 몇 대 이런 거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범위, 보험료 차이는 몇 대하고 41대, 뭐 27대 이렇게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장을 받고 싶으면은 이왕이면은 좀 더 넓은 보장으로 받으시는 게 구성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료 구성에 앞서서는 실손 1순위죠. 그다음 진단금, 그다음에 수술 플랜으로 알맞게 구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좀 더 알차고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수술 플랜과 보장을 갖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수술비 플랜으로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누구보다 보장은 많이 받고 싶고 또 보험료는 저렴했으면 좋겠다. 모두의 바람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비 보험, 무려 101대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71대 수술비까지는 보셨을 텐데 101대 보험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딱 한 군데 회사에서만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100가지가 넘는 수술비를 받고 또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도 진단비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내 보험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윤수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강의를 살펴보니까 진단금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수술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추가를 생각하면 진단비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진단비를 추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수술비를 추가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진단비가 무조건 좋다, 수술비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자기 부성이 얼마만큼 보장이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바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셀링을 하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수술비 플랜을 준비한 거지 꼭 진단금도 되게 부족한데 이거 수술비를 꼭 갖다 가입을 하시는 말은 아니십니다. 단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어느 정도 보장도 있지만은 지금 시대에서는 좀 어설프게 좀 모자라다 그렇다 싶은데 다시 가입을 하자니 진단금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 계약들도 되게 저렴하게 갖고 가면서 밑에 수술 플랜들을 보장 폭넓게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 이걸로 약간이나마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좀 더 대비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네요. 진단비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험을 가입하고는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된다 이런 분들은요. 업셀링 차원에서 저렴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보라고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101대 수술비 가장 보장범위 크다고 하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보니까 수술비 플랜도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보험 회사별로 수술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회사별로 웬만한 몇 대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수술비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비조차도 회사별로 분명히 틀리긴 하지만은 만약에 높은 수술비를 들었다. 그럼 밑에 수술비 예를 들어서 71대 수술비를 들었다. 그럼 그 밑에 64대 같은 경우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제가 지금 갖고 온 회사별로는 101대에다가 21대 수술비까지 중복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더 보장 범위나 아니면은 보장 금액 면에서도 많고요. 하지만 단 꼭 여기서 간과해야 될 거는 갱신형하고 비갱신형하고 금액 차이가 분명히 틀립니다. 똑같은 보장에 갱신이냐 비갱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갱신에 대해서 금액이 크고
비갱신에 대해서는 보장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알맞게 자기 재무에 맞게끔 설정을 하셔서 꼭 가입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비 보험도 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과 비갱신 확인하시고 수술 범위 확인하시면서 중복 가입의 여부까지 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수술비 보험 이렇게 하면 잘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팁을 좀 주시죠. 예,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비가 일단은 우선순위입니다. 실비를 일단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3대 진단금에 대한 진단금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플랜으로 업셀링 개념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세 개를 중복돼서 보장되는 거를 당연히 있으시면 좋죠.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진단금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가입이 돼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밑에 업셀링하는 개념으로 수술비 특약을 가입을 하는데 이거의 구성항에 있어서 조금 범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뇌출혈보다 10% 보장 범위에 내에 있는 것보다는 뇌혈관 질환인 100% 보장하는 범위가 낮듯이 이러한 수술비도 적은 범위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좀 더 범위가 한 단계 저 상위 클래스인 그러한 범위들을 꼭 가입을 체크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되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높게 제가 오늘 강의 드린 것 같이 그렇게 비싸게 이렇게 높게 할 필요 없이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을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진단금을 줄여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좀 가성비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점들까지 기억을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이윤수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딱 한 군데 보험사 최대 범위의 101대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렸어요. 이 수술비가 중복 가입이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은데 101대 수술비 보장 가능한 데다가 중복 가입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보장받을 확률을 크게 높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은 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보험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 와 있을까요?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2019년 3월에 어지럼증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심하지는 않아서 10일 입원하고 특별한 수술 치료 없이 퇴원하게 됐죠. 그렇게 퇴원을 하고 보유하고 있던 기존 보험들에 청구를 했더니 입원비만 14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뇌경색 진단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황당하던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보험은 물론이고요. 가족들의 보험도 점검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자, 50대 중반의 주부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경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특별한 수술 없이 입원만 했는데 문제는 진단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입원비만 받게 된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이번에 해결책 백수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가입을 했는데 내가 보험금을 받지를 못하면 참 억울할 것 같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내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험까지 한번 열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 좀 도와주세요. 네. 어쩌면 이런 시청자님들 때문에 저희 네. 방송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사연을 받고서 먼저 이분의 증권을 저희들이 먼저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보기 전에 제가 이 시청자님 사연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저도 그렇고 시청자님도 그렇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굉장히 큰 질병이고 발병되면은 뭔가 더 이상 생활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뇌경색이라는 질병 자체가 감기처럼 쓱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첫 번째 저는 거기에서 놀랬고 뭐 사연 내용 보시면 아시다시피 뇌경색 진단을 받고 특별한 수술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약물 치료만 받으신 거죠. 그래서 10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뵙고서 상담을 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으셨고요. 뭐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람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전혀 아무런 일상생활 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화가 많이 나 있으셨어요. 자기는 한 10년 전에 보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또 그렇죠. 집안 내력이 뇌 관련된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왕력이 있으셔가지고 예. 좀 더 신경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화가 먼저 날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저도요 10년이나 된 보험을 유지를 했는데 그쵸. 보험금을 못 받으면 좀 황당할 것 같고 뇌경색이 그렇게 좀 내게도 올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병들이 누구나한테나 이렇게 쉽게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놀랐는데 네. 어찌됐건 많이 격앙돼 있고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일단은 제가 뵙고서 먼저 증권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 보시는 바와 네. 같이 증권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그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10년 넘게 유지하셨기 때문에 잘 본인은 일찍 준비했기 때문에 웬만한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망보험금도 1,500만 원 있고 재해사망, 재해상해 특약, 암 발생 치료비도 있고 입원비도 있고 수술비도 있고 거기 이대 질환 특약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대 질환이라고 하면은 뇌나 심장 쪽 질환이라고 판단하셨을 테니까요. 근데 증권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대 질환 진단비, 이대 진단 특약의 진단급여금 보면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시라고 예.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으시게 된 거죠. 그러면 11일 입원해서 14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입원비가 하루에 2만 원씩 있는데 1, 2, 3일을 제외하고 4일째부터 10일까지 해가지고 7일치의 입원비가 지급이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일반 사망이라고 하는 건 사망하게 되면 무조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수술 특약도 1종부터 5종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단지 이대 질환이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 가장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만약에 암이나 이런 거였으면은 차라리 추후에 진단금을 받고 이런 게 부족하니까 보완을 하셨으면 됐는데 정작 본인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금을 못 받으셨던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대 질환 특약이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이 아니고 뇌출혈 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대 질환에 대해서 뇌혈관이나 뇌출혈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이라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슈가 돼가지고 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뇌출혈 특약, 뇌졸중 특약, 그다음 뇌혈관 질환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왼쪽에 화면에 보시면은 뇌출혈의 발생 빈도는 사실 한 9% 정도.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 9명 정도가 뇌출혈 진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뇌경색이 한 47% 정도 되니까
뇌졸중 담보로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저는 뇌 관련 질환에 대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것보다도 좀 더 나은 게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저희들이 누차 얘기하는 거는 이대 질환을 준비하실 때 꼭 요거를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뇌혈관이 안 된다고 하면은 뇌졸중 담보로 보험을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해 있으세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담보는 사실 10년 전, 1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급성심근경색 담보만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종신보험이 있지만은 10년 전 넘게 됐지만 저한테도 이대 질환은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 담보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급성심근경색은 아까쯤에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발병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횟수도 적겠죠.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질병이 협심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협심증 질병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협심증 진단비는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하셨을 때 협심증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시청자님의 사연이 본인의 내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용을 증권을 보셔가지고 나는 15년 전에 가입했고 20년 전에 가입했어. 물론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한번 정도 확인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구나 꼭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청자님의 사연을 듣고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은 너무 화가 나셨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치우고 싶으셨어요. 근데 제가 시청자님을 말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담보들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 시청자님한테 뇌경색 담보가 없어가지고 보험금을 못 받아서 이 전체 보험이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과거에 10년 전에는 사실 이 생명보험사 쪽에는 사실 뇌졸중 담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뇌출혈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한 10몇 년 전에 15년 정도 넘은 시점에 가입하신 분들은 뇌졸중 담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 담보만 보상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한테는 다른 담보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최근 발병 이력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상보다 좋아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보험을 유지하시고 나머지 질병에 대한 거는 요걸로 보상이 되시니까 보완을 하시고 추후에 이대 질환에 대해서 가입이 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그때 이대 질환만 보완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이 당시에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대 질환의 보장을 꼭 한번 전문가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남편분과 따님의 보험까지 우리가 열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고객님이 보시니까 이제 자기 보험을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남편분이나 따님 것도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스마트 CI 통합 종신보험은 남편분 거고요. 삼성생명 건강생활보험은 따님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한 14만 원 정도 되고 따님 거는 한 6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에 있으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두 분 다 보험을 아예 아내분 거는 사실 더 새롭게 추가하고 싶어 하셨는데 차라리 두 분 거는 제가 변경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롭게 가입하는 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 남편분 보험의 내용을 보면은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있으세요. CI 보험이다 보니까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한 별도의 진단금은 없습니다. 이 CI 보험의 특성이 주계약에 대한 보험으로 암이나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한 번 선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CI 보험은 굉장히 좋은 보험인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CI 보험의 가장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별도의 참대 진단비가 있고 주계약에서 CI 선지급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보험인데 별도의 3대 진단비인 암이나 뇌, 심장 쪽에 대한 진단비가 없어요. 단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3천만 원에서 이 세 가지 질병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면은 50%를 선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끝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암에 걸리고 뇌출혈에 걸렸다고 했을 때도 CI 보험은
두 가지 중에 먼저 걸린 거 한 번만 지급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됐다시피 일단은 보시면은 뇌나 심장 쪽 질환 진단비 없고요. 수술 특약도 없고 그냥 주계약이 거의 다세요. 아, 아쉽네요. 네. 거기에 또 이분이 실손보험도 없으세요. 제일 중요한 실손보험도 없으신데 다행히 남편분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변경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추후에 이제 화면을 넘겨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남편 보험은 이렇고요. 이제 따님 보험은 이렇습니다. 삼성생명에 가입되어서 실손보험이랑 잘 준비를 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따님 보험에서 보장도 나쁘진 않으세요. 암 진단 자금도 있고 이대 질환인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가지고 보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 진단비가 전부 다 갱신형이에요. 따님의 나이가 지금 22살인데요. 22살부터 100세까지 갱신형 담보를 100살까지 내야 된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굳이 조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갱신형 특약을 가져가는 건 전 반대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보험료에서 조금 추가하셔가지고 실손보험과 안정적인 진단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두 분 다 보험은 좀 변화를 주시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편분 보험은 사실은 변경전에는 CI 종신보험 하나였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실손보험을 준비시켜드렸고요. 자녀분들이 다 컸기 때문에 사실 사망보험금은 그렇게 니즈가 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은 포기하고 암이나 뇌,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가장 범위가 넓은 형태로 진단금을 일단 2,000원씩 이제 유지를 시켜드렸고 거기에 수술 특약, 이제 질병 수술과 상해 수술 그다음에 71대 질병 수술 특약을 넣었고요. 단지 입원비 특약은 제가 좀 뺐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보험료를 좀 가성 낮춘다고 해가지고 지금 납입하시는 것보다는 보험료는 조금 더 오르셨지만 어찌됐건 간에 만족하시고 하셨고요. 따님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거에서 변경을 주고 2대나 3대나 이렇게 진단비 구성하면서 실손보험에다가 중요한 거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되시다 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2대 질환이 현재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뇌혈이나 허혈이 2,000까지 가입되셔가지고 지금 납입하는 건 뭐보다 한 1, 2만 원 정도 올라갔지만 만족하시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실 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먼저 증권을 꺼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연의 주인공이 본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대 질환 진단비는 꼭 뇌혈관이나 혈청 심장 질환을 준비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은 뇌졸중 그 다음에 수술 특약으로 보험을 좀 보장을 챙기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생명보험사에 좀 10년 이내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님 거에 대한 것처럼 이제 가장 실손이 우선하니까 실손보험 꼭 준비하시기 원하고 자녀들의 보험은 갱신형 보험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그래서 일찍 납입을 좀 끝내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선택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백준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족분들 보험 리모델링 도움 드렸고요. 이렇게 억울한 일 생기기 전에 보험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이미 생긴 이후라도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실시간 전화,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보험이 있는데 예. 사람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괜찮은지 아, 아내분 보험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이시고요. 지금 보험 2건 가지고 계신데 갱신도 보여요. 올해 좀 갱신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어떠세요? 약간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약간 부담이 돼서. 그렇죠. 갱신도 있으니까 예.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 아내분 걱정되는 그런 보장이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입된 보험 괜찮은지 한번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네, 증권부터 살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아내분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2004년 오래전에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대해상의 퍼펙트인 종합보험까지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6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보험 문의를 주셨는데요. 가입된 보험 괜찮은지 그리고 갱신되는 부분까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배추전 전문가님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시청자님 방송 증권을 내용을 봤고요. 일단은 삼성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게 이제 보통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CI 종신보험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입원비나 수술특약 진단비도 이제 암 진단비가 이제 2천만 원 있고 뇌졸중 죄송합니다. 암 진단비는 없고요. 수술특약과 사망보험금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리빙케어 CI 보험의 패턴이죠. 거기에 이제 현대해상 퍼펙트앤 종합보험으로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비를 포함해가지고 실손까지 해서 같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제가 내용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잘 돼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내용을 봤을 때 가입 시점이나 봤을 때는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 그 이후에 실손보험 퍼펙트앤을 가입하셨을 때 이 설계를 해주신 분이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에 대한 담보를 없는 담보를 채워가지고 두 개의 담보를 합치니까 부족한 부분이 메꿔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님께 제안 드리자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대신에 진단비의 사이즈가 2천 정도면 좀 작다고 판단되어져 가지고요. 이제 3대 진단비면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어떨까. 근데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입하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일찍 준비하셔가지고 진단금이나 유사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조금씩 보완하시면은 사실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납입 기간이 한 2, 3년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2, 3년 뒤에는 사실 가장 큰 보험료를 차지하는 종신보험이 빠지니까요. 이거를 준비하셔도 크게 부담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분한테 암진단자금과 유사금,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금을 조금씩 보완을 하시면은 한 58,000원 정도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납입 면제가 되는지를 꼭 암이나 뇌, 심장 쪽 질환에 의해서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은 납입 면제 혜택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신다면은 저는 단언컨대 만약에 제가 조언드린 대로 준비를 따로 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보험은 준비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예, 예. 일단 다행이에요. 우리 아내분 증권 두 건 모두 괜찮으니까 유지를 하시고요. 예. 그런데 아내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아플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아쉬운 진단비를 추가해 드렸어요. 보험료는 예. 곧 이제 만기가 납입 기간이 끝나는 그런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료 부담도 덜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우리 가족의 보험 점검을 원하시거나 납입 면제 같은 유리한 그런 기능이 내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확인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240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암보험 준비 중인데요. 체크해야 될 내용 있나요? 간단히 보내주셨어요. 정말 기본이 되는 암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이윤수 전문가님 도움 주실까요? 예. 일단 시청자 문자 내용을 보고 나이나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니까 기준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일단 암에는 유사암하고 일반암이 있어요. 유사암이라는 건 일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이 네 가지를 제한 나머지를 일반암으로 받으셔야 일단은 좋은 보험입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일반암 중에서도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갖가지 보험사들이 있는데 그 소외감이라는 거는 유방암,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 그리고 좀 깊게 들어서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가 소외감으로 빠져 있어서 일반암 진단기에 진단금의 약 한 20% 그 정도밖에 안 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체크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또한 이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암 같은 거는 거의 코드가 C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C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가 D코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도 그러면 보험사에서 당연히 암이 아니니까 안 주겠죠. 이런 것들도 주는 회사가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도 약관을 한번 보셔서 이런 D코드도 주는지 꼭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단적으로 암은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 보장이기 때문에 갱신형과 그냥 일반적인 해외지 환급금이 약간씩 있는 비갱신형보다는
좀 더 30% 저렴한 무해지로 해서 비갱신 정도로 가지고 가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 암으로는 좀 부족하니 재진단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실 수 있게 권유를 드립니다. 네, 일단 무해지, 비갱신을 추천드렸고요. 재진단한 보장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장 범위예요. 회사별로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다 다르다고 하니까 내가 가진 암보험 확인을 원하시거나 새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가장 넓은 범위 저희가 준비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